이슈가 있으면 언제든 한다. 우리는 집중 탐구. 안녕하세요. 지코노미 TV입니다. 시작은 경쾌하게 했는데 깜빡했네요. 오늘 유감스럽게도 조금 무거운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좀 안타까운 얘기인데요. 경남 창원과 진해 등지에서 아파트를 무려 192채나 세를 주던 임대사업자가 파산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전영진 기자와 얘기 나누겠습니다. 정 기자, 갭 투자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네, 결론부터 우선 말씀을 드리면은 갭 투자 물건도 있고 아닌 것도 있습니다. 등기상으로 보면은 이 임대사업자분은 상속받았던 집하고 자신이 이제 분양받았던 집하고 이렇게 해서 2001년부터 임대사업을 시작하셨거든요. 근데 주변 중개업소들 말씀을 좀 들어보면은 이분이 여윳돈이 좀 생기거나 아니면 적당한 가격의 집이 나올 때마다 이제 세를 안고 매입했다. 그러니까 추가로 갭 투자에 나섰다. 그렇게 하면서 규모를 불렸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경남 지방에서 굉장히 유명한 투자자분이었다고 해요. 아무래도 이런 식으로 도합 200채 정도 되니까 규모 때문에 좀 유명한 게 아닌가. 그렇죠. 이 지역에서 임대사업을 200채 정도 하고 있으면 안 유명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 200채가 되면 세입자가 들어오고 나갈 때 뭐 보증금도 받고 또 돌려주고 이런 절차를 제대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요게 좀 안 됐던 것 같은데 결국 이렇게 파산까지 이르게 된 건 뭔가 현금 흐름에 좀 문제가 있어서인 거죠. 네, 말씀하신 현금 흐름 부분이 좀 결정타가 된 걸로 보입니다. 이분이 충청도 쪽에서 또 요양병원도 운영을 하셨다고는 해요. 근데 창원 쪽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은 종합해서 좀 보면 결국에 집값하고 전세 가격이 계속 내리니까 그걸 버티지 못하고 이제 지난해 여름에 개인회생 신청 이제 파산을 하게 된 경우인데요. 대부분이 이제 소형 아파트여서 세입자들의 보증금이 한 1억 원 정도예요. 근데 이 임대사업자가 파산하는 시점을 보면은 그 1억 원이던 전세 가격이 한 6, 7천만 원대로 떨어졌고 매매 가격도 1억 원보다 아래인 9천만 원까지 이제 고점하고 비교해 보면 반토막 정도 난 상황으로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시점에 새로운 세입자를 7천만 원에 받더라도 기존 세입자에게 돌려줄 1억 원에는 모자라고, 그리고 9천만 원의 집을 팔아도 여전히 전세금을 보증금을 돌려주기에는 1천만 원이 모자라고. 그렇죠. 결국에 이게 깡통 전세네요. 네네, 맞습니다. 만약에 뭐 세 채만 갖고 있다가 그 중에 한 채만 깡통이 나와도 사실 계산이 복잡해지잖아요. 근데 200차가 다 그렇게 됐으니까 사고가 날 수밖에 없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금 흐름이 꽉 막히게 된 경우인데요. 그 현지에선 이 정도 규모는 아니지만 한계까지 온 갭 투자자들이 많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이 갭 투자하시는 분들, 특히 소액 갭 투자하시는 분들은 돈이 생기는 족족 집을 더 사니까 이런 문제가 좀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저희가 연초에 이런 깡통 전세 기획 기사를 좀 내니까 정부에서 깡통 전세가 우려할 수준이 아니다, 공포가 좀 과대 포장됐다, 집을 처분해서 보증금을 충분히 돌려줄 수 있는 상황이다, 뭐 이런 식으로 발표도 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현실을 좀 모르는 소리죠. 깡통이 될 정도로 집값이 떨어졌다는 건 사실 그 집이 안 팔리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좀 처분을 해서 보증금을 돌려주라는 건지 사실 약간 의아하긴 해요. 근데 물론 이런 전세 사고는 정부를 탓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투자자들이 좀 자성해야 되는 문제죠. 그렇죠. 좀 신중할 필요가 있죠, 투자를 할 때도. 그러면 창원 이 사건의 세입자들, 지금 세입자분들이 가장 문제인데 이분들은 어떤 상황이에요? 안타깝지만 일부 분들은 이사 날짜를 받아두고 아직 나가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근데 이 세입자분들이 그 전세대출을 일으켜서 들어와야 할 정도로 사실은 경제적인 여건이 그렇게 넉넉한 형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결국 실패하는 투자가 타인에게도 이제 피해를 끼치게 되는 거고요. 그렇죠. 세입자들한테 피해가 가죠. 창원 같은 경우는 법원에서 아직 이 임대사업자의 그 파산에 대한 회생 인가가 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경매도 좀 중단이 됐거든요. 사실 1순위 세입자들 같은 경우에는 경매가 진행이 돼야 배당을 받아서 보증금을 이제 보전을 하는데 기약 없이 좀 기다리게 됐죠. 그리고 사실 창원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밝지는 않아서 경매가 진행된다고 해도 이제 얼마나 응차를 할지 또 응찰 수준이 어느 정도가 될지 그걸 좀 가늠하기가 힘듭니다.
그렇죠. 지금 창원 부동산 시장이 많이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일까지 겹쳤으면 네네. 집을 사려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 그럼 경매 시장에서도 이게 세입자분들이 보증금을 보전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경매가가 나오기도 힘들잖아요. 네네. 아, 이거 문제네요. 문제. 이 192채 그 주인, 이분은 부동산 불패 신화를 아마 믿었을 텐데 이게 아주 큰 패착이었네요.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사실 창원 같은 경우에는 한때는 뭐 한강 이남에서 뭐 강남 다음으로 가장 비싼 곳이다. 그랬죠. 그런 말도 나왔었는데 산업단지들이 잘 나가니까 뭐 3, 4년 전만 해도 우리 뭐 부동산 전문가분들도 창원이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까지도 예상은 못 하셨어요. 근데 뭐 조선이나 기계 같은 이제 지역 기반 산업들이 무너지면서 집값도 같이 무너져 버린 거고, 이런 돌발 변수들이 어떻게 터질지 사실은 아무도 모르잖아요. 우리는 어디서 어느 지역에 또 이렇게 될지. 결국엔 투자를 하실 때는 최악의 경우를 상정을 해두고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한다는 게 이번 사건의 좀 시사점인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수십 채, 수백 채 들고 계시는 분들은 꼭 반면 교사로 삼았으면 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저희가 여러 차례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세입자분들은 전세 보증 보험에 꼭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런 1억 뭐 몇 천만 원짜리 이런 전세는 특히 좀 중요한데, 임대차 기간의 절반이 경과하면요, 그러니까 2년 계약 기간 중에 1년이 경과하면 이 보험을 못 듭니다. 그러니까 집주인 동의 없이도 지금 가입이 가능하니까, 예전엔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은 가입이 없어도 가능하니까 전세 계약 즉시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코노미 TV였습니다.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